난자 냉동 시술에 문제는 없는지 앞선 리포트 통해서 살펴봤는데요. 가톨릭 생명 윤리 연구소장이신 박은호 신부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신부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난자 냉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.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과 이 결혼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는 않는 그런 어떤 나라잖아요. 그렇게 봤을 때 난자 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결혼 연령이 이제 늦어지면서 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그런 걸로 표출되는 것은 아닌가. 그래서 참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결혼을 편하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있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. 네. 네. 자, 물론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 난자 냉동을 하는 걸 텐데 가톨릭 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난자 냉동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07년도에 가톨릭 교회는 이제 인간의 존엄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은 인공적 출산을 위한 난자의 동결 보전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난자 냉동이라는 것은 이제 가톨릭 교회가 계속 이제 반대해 왔던 이제 체외 수정 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난자 냉동이 이처럼 이제 유행하고 너무 확산되는 이러한 어떤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러한 체외 수정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걸 좀 우려를 하고 있고, 또 특별히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이제 과학 기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잘 보고 또 식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러한 그 체외 수정 기술이 일단은 자녀 배아가 냉동되고 또 실험에 사용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많은 생명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, 또 그 자녀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부부의 어떤 사랑이나 또 그 여성이 일단 좀 그런 이 시술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,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을 사실 인간의 출산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런데 그 난자 냉동이 이제 그런 확산되고 있다는 건 그 역시 체외 수정도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고 있고 많이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,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요. 정부도 역시 이 난자 냉동 시술 비용 지원하겠다 이런 대책들 서서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어떻게 좀 가톨릭 교회는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일단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과연 이 난자 냉동을 통해서 또 체외 수정을 통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, 저는 좀 이렇게 분명치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소위 캐리어 우먼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직업 여성이 그 난자를 냉동시켰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자기가 냉동한 난자로 임신을 시도했다가 결국 전부 실패를 했던 어떤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. 사실은 이제 그 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.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 건강과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과연 그것이 정말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그 우려가 있고,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성들의 가임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된 것 같은데 그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력 단절을 우려해서 그런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 여성들이 한참 그 이러한 자신의 경력을 쌓는 그러한 기간이 어떻게 보면 가임기하고도 거의 일치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가장 건강할 때 일도 잘할 수 있고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도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젊고 건강한 시절인데, 그 시절을 오로지 이러한 직장 일에만 오로지 이렇게 그 사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닌가. 그때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어떤 임신과 출산도 같이 보장이 되면서 여성들의 경력도 같이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. 예. 네, 진정한 대안이 무엇일지 좀 고민이 필요한데, 난자 냉동 같은 경우는 비혼 출산과도 연관이 좀 있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 미국 여성도 결국은 이제 결혼을 나중에 이제 할 생각이었지만
결혼이라는 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결혼을 미루거나 임신을 미루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를 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자 냉동을 할 때는 이미 이제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여성들이 아마 난자 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데 결국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거나 또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 이제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이제 또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자신이 냉동시킨 난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는 또 그런 마음도 또 갖게 되지 않을까. 또 실제로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비혼 출산이라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네. 자, 그렇다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고민이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. 어떻게 좀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? 일단은 이제 좀 우리가 그 관점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우리 각자 인간은 그 하나하나가 참 그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. 어떤 뭐 도구가 되거나 수단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. 근데 저출산 정책이라는 그런 표현 안에 보면 마치 우리 인간이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처럼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출생하는 아이의 숫자를 늘리는 어떤 그러한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. 당장 지금 그것이 출산율을 뭐 증가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회가 되면 결국 많은 분들이 또 자녀를 자연스럽게 낳고 기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. 그러한 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각 기업들마다 분명히 이제 출산휴가나 어떤 그 육아를 위한 그런 휴가들을 분명히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네. 그것이 정말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 결과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또 기업들이나 이런 그러한 어떤 회사나 이러한 곳에서 정말 그런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육아를 위한 휴직이나 이런 제도들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잘 관리하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신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